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21대 국회 첫 번째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이 근거 없는 새치의 혀, 뭐 억지와 궤변, 상당히 강경한 표현이 나오는데 역대 국무위원 중에서는 가장 또 기억에 많이 남는다라는 발언으로 얘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로서 또 국민이 그 국무위원 그러니까 헌법에서 그 규정되어 있는 정부의 가장 대표자격인 국무위원에게 질문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고 자기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새치혀라느니 또는 그 궤변이라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예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지만 절대로 옳은 판단이나 옳은 생각에서 빚어진 사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일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분명한 게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불법적인 청탁을 한 것이 밝혀지면 책임져야 되고요. 반대로 불법적인 청탁이 전혀 없었다면 그 의혹을 무리하게 제기한 국회의원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이 한 발언 그대로 하시네요? 네, 추미애 장관의 저 말이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대정부 질문을 보면서 아쉬웠던 것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것을 청탁이라고 몰아붙이는 분위기들이 있는데 ARS 들어보니까 청탁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게 다 기록에 남는다고 녹음된다고 사전에 안내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저 장면에서도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걸 왜 책임져야 됩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면 새치혀라는 표현이 강했다. 뭐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책임은 국회의원도 져야 되고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야당 의원들의 그 질의에는 기저에는 국방부 민원실의 문제 의혹뿐만 아니라 통역병하고 자대 배치 의혹에 대한 이제 주장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예.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질문한 그 국회의원 보고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끌고 온 게 누굽니까? 그게 마치 야당이 정치 공세만 했다고 막 몰아붙이는데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이 저 이슈를 끌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처음 제기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명을 한 적이 없거든요. 나는 안 했다밖에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국방부 문서에까지 부모님이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문서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어쨌든 국방부 쪽에서 이것은 뭐 제보라고 했지만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분은 추미애 장관의 부군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궤변이니 새치니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도대체 대한민국이 무슨 민주공화국인지 전제국가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의원은 분명히 대의제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답변하는 국무위원의 태도를 지적한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추미애 장관은 야당의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과의 질의에서 그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제보했던 제보자는 발뺌하는 상황인데 야당만 이 문제에 집착하고 자꾸 키워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했어요. 해명이 돼요. 그러면 그 해명된 거는 놔두고 다른 추가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데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그런 게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네. 저는 정말 고장난 레코드 같은 느낌? 국회 전체가 그런 느낌이었단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용산으로 보내달라고 청탁을 했다. 그 400명이 모여있는 그 상황에서 얘기한 것을 처음에 그 이모 대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추미애 장관 남편과 90 노모를 앞에 두고 40분을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거짓말임을 스스로 증명했어요. 그럼 이런 건 빼줘야 되는 거고 자대 배치 청탁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게 2017년 1월 상황인데 그때는 야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그때 군 계엄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해서 군의 집중적인 포화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자대 배치 청탁을 추미애 장관이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가 파악된 건 좀 인정해 주시고 다음으로 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방부 민원실 전화에 대한 부분 가지고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 상당히 질의응답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검찰에서는 그 추후에 조금 전에 언급했었던 통역병 청탁, 배치 청탁 의혹하고 자대 배치에 대해서 이제 검찰의 수사가 좀 더 촘촘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어제 검찰이 지난 1월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9월에 이렇게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한번 갖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캐비넷 미제라고 해서 사건을 넣어두고 적당한 때 꺼내서 활용한다는 어떤 사례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미리 끝낼 수 있는 것을 타이밍을 보고 이렇게 끌었다 이런 이야기죠. 야당의 문제 제기와는 달리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동부지검에 해당 부장검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 A씨예요. 그런데 이분이 1월부터 8월까지 이 사건을 잡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이분이 8월 3일인가 그때 사표를 내게 돼요.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기억이 되는데.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안을 수사하지 않고 길게 잡고 있었던 사람은 그때 사표 낸 분이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약간 엉뚱하게 동부지검장이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담당 검사 A는 저는 지금도 그 사표 내신 분이요. 왜 1월 달에 야당에서 고발을 했는데 이것을 8개월이나 잡고 있다가 사표를 내셨는지 네. 정말 이해할 길이 없고. 예. 아니 근데 지금 그래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또 적반하장이 이런 건데 그 부장검사가 왜 수사를 못했겠습니까? 그동안에 저 추미애 장관이 검사 인사 어떻게 하는지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동부지검장 둘 다 영전을 했어요. 그리고 새로 간 동부지검장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권에 아주 친한 그런 검사장이에요. 그러면 부장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수사를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는 거예요. 예컨대. 그러니까 수사를 못하고 결국은 이 사람은 찍혀가지고 그 인사상 어떤 저 혜택도 받을 수 없고 더 이상 앞으로 검사로서의 그 자기 역할도 할 수가 없겠다 이래 싶으니까 나갔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물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데 자기가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법무장관이 내 사건을 캐비넷에 넣어놓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정상적인 말이냐 말이죠. 오히려 수사를 하려고 하면 눈치를 줘서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와서 마치 자기를 그 법무장관을 골탕 먹이려고 지금까지 네.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죠. 예, 이거는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시에 검찰은 수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삼성병원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진단서도 확보했고 관련자들도 불렀고 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이건 절차에 따른 적법한 것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 수사 결과를 발표 안 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예, 계속하세요. 네, 그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8개월 동안 왜 A 검사가 수사를 안 했냐 못했냐 이것도 뭐 이번에 조사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사안을 보면 절차상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이미 담당하는 모든 곳에서 담당자 네. 그리고 책임자가 증언하고 있고 또 아팠고 수술이 필요했고 3개월 정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도 진단서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확한 사실을 8개월 동안이나 잡아놓고 발표하지 않았던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두 분이 8개월 또 이어진 수사가 왜 배경이 된 것에 상반된 이제 배치되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여하튼 검찰에서는요 추미애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서 이달 말 추석 연휴 전까지 결론 내는 것으로 좀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런 식으로 또 알려지는 소식도 있는데 특혜 휴가에 대한 거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통역병 청탁 등이 있으면은 만약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결국은 이 문제 야당에서는 국정감사 다음 달 추석 연휴 끝난 10월 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까지 또 이어간다 이런 보관일까요? 그래서 이제 그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예. 좀 다를 거고 또 객관적으로 확실한 그 팩트가 확실히 가려지고 그것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하다면 수사 좀 결과에 다른 따라서 다른 거겠지만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현재의 검찰 내부의 분위기라든가 또 그 법무장관께서 보여주고 있는 그동안 검찰
검찰 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사에 영향을 미친 그런 상황을 보면 과연 제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겠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죠. 수사 결과. 예. 그냥 답정너예요. 그냥 수사 결과가 야당 입장대로 나오면 받아들이고 이게 사실일지라도 네. 수사 결과가 야당 생각과 다르면 계속 끌고 가시겠죠. 그리고 뭐 야당이 좀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승적으로 받아시. 근데 뭐, 대신에 왜냐하면 어쩔 그렇게 수가 없는 그렇게 겁니다.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결국 이러다 보니까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식으로 파행하다 보니까 결국 주요한 국정에 대한 질의응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마지막 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면책특권을 빨리 없애야 네. 질문에 신중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서 어떤 정책 또 지금 현안 산적해 있는 현안과 심지어는 지금 당장의 추경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국정 질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과거에도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얼마나 심하게 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여당까지 합세해서 심지어 여당 의원 모 의원은 아예 질문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추미애 장관 감사기에만 끝까지 갔거든요. 그런 것은 생방송 잘못되었다는 관계로? 거죠. 저희가 야당일 땐 팩트를 가지고 했죠. 알겠습니다. 그래 여당이 좀 대승적으로 받아주고 받아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팩트 가지고 하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얘기였습니다.